안녕하십니까, 이병주입니다. 확통을 배워서 무얼하나 3편 구간 추정입니다. 이제 구간 추정이 뭐냐? 얘는 사실은요 고등학교 과정이고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나오는 게 모평균의 추정 그리고 모 비율의 추정입니다. 물론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모평균의 추정만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정규 분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찍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정규 분포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버리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듣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그냥 넘기셔도 돼요. 결론만 보셔도 되니까 일단은 확통을 배워서 무얼 하나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건 제가 1, 2편에도 얘기를 했지만 미적분이나 기하는 공학수학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대학교 미적분학이나 아니면 뭐 역학 같은 거 다룰 때 벡터나 이제 미분, 적분, 편미분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당연히 미적분이랑 기하는 알아야 되는데 확통은 대체 어디다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능까지 봐야 되지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확통, 여기서 통계의 꽃은 바로 이 추정입니다. 추정. 이 추정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좀 여담인데 제가 이제 1, 2편을 찍고 이 영상을 보니까 머리가 지금 삐쭉빼쭉 거의 기형이더라고요. 네, 그 검정 모신 기형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네, 일을 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좀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구간 추정이 뭐냐면은 어떤 전체 집단에 대해서 쳐볼게요. 전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다 라고 일단 쳐봅시다. 다음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인데 이 국민들에 대해서 만약에 뭐 평균 IQ를 제가 궁금해했어요. 그러면은 한 명 한 명 다 조사해도 되겠죠. 한 명 한 명 다 조사해서 조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기프티콘 드리고 1,000원짜리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돈이 거덜날 거 아니에요. 그쵸?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에 1,000 곱해주면은 벌써 몇백억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말고 그냥 요 안에서 이만큼만 떼우는 거예요. 이만큼만. 샘플이라고 영어로 쓰겠습니다. 한국어로는 표본 집단이에요. 표본을 떼운 다음에 여기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걸 내요. 다음에 얘도 그래도 이 전체 집단에서 가져온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평균이랑 이 전체 평균이랑 그래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 바로 구간 추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얘기도 좀 해볼 거냐면은 일단 방금 말했던 게 이제 추정이고요. 통계적 추정.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는 정규 분포입니다. 쌤, 통계적 추정이 그래서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방금 말해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체 집단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을 때 그 중에 일부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역추적하는 게 통계적 추론이고 통계적 추정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통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통계라는 과목이 그런 데서 좀 재밌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돌아와서 정규 분포는 뭐냐?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IQ라고 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IQ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돼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IQ의 평균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평균 언저리에 아마도 사람들이 몰려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150 이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 라고 해보면은 이제 150보다 큰 요 부분의 면적이 바로 150보다 IQ가 큰 사람들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평균 근처에 한 90부터 110까지는 되게 덩어리가 크죠.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 IQ가 90부터 110까지의 확률이 굉장히 크고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 IQ가 150 이상의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분포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키나 아니면 뭐 몸무게라든지 어떤 일정한 기준 안에서 이렇게 분포를 내본다면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재밌습니다. 정규 분포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아주 많고요. 그러면 이런 정규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 키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이 모평균을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여성의 실제 키 평균을 내가 구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대한민국 여성이 2,500만 명이다. 그러면은 2,500만 명을 다 조사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배웠던 정규 분포랑 다음에 처음에 말해드렸던 통계적 추론을 이용해가지고 이 전체 여성의 키의 평균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래서 100명을 조사한 거예요. 100명을 조사했고 100명을 조사했는데 그 100명으로 제가 키를 다 나열한 다음에 엑셀을 탁 쳤더니 평균이 163이 나왔어요. 다음에 이 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표준 편차가 5cm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물론 센티미터겠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러면은 이 값들을 기준으로 실제 이 대한민국 전체 여성의 평균 키를 내가 추정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영상에서는 표준정규분포 같은 것도 다 설명을 했는데 안 하고 건너뛰고 바로 가볼게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봐봐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공식처럼. 그래서 이 모평균이라는 요 뮤라고 생긴 이 대한민국 실제 전체 여성의 키의 평균이 만약에 제가 뭐 95% 정도 정확도로 맞추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163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다음으로 163 빼기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5 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이제 모평균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95% 확률로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다 라고 하면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그냥 러프하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통계적 추정을 했을 때 100번 했을 때 95번 정도는 이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일단은 정리부터 해봅시다. 그럼 요거는 계산해보면은 162점 땡땡땡 이렇게 나올 것이고 다음에 이제 평균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오냐면 163.98 얘도 그냥 써볼까요? 162.0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수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결과만 좀 알려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실제로 100명을 조사해가지고 평균 키가 한 163 정도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 100명의 평균 키가. 그리고 표준 편차가 기본적으로 5라고 나와 있다고 쳐보면 그러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0명을 똑같이 이렇게 100번 정도 해서 이런 결과를 냈어요. 구간을. 그렇게 100번 정도 했을 때 95번 정도는 실제로 모평균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알 필요보다는 그냥 사실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렇게 추정했을 때 모평균 여기 쏙 들어올 확률이 이제 95%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95%를 결정짓는 건 바로 1.96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모평균의 추정을 그냥 수학적인 내용은 다 빼고 그냥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알고 나면 굉장히 좋은 그 녀석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거 같은 거를 하거나 하면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출구조사 보면은 거의 다 맞죠. 예,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긴 하지만 보통 맞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런 겁니다. 출구조사는 사실 모든 이 사람들을 가지고 뽑아서 확률을 내는 게 아니라 몇 명한테만 물어본 다음에 뽑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 표본 추출이에요. 아까 봤던 그 전체에서 100명만 뽑는 거. 그걸 한 다음에 대를 통해서 이 선거 그 후보자들의 이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구간 추정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추정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엄청 옛날에는 한 명 한 명 다 조사해가지고 평균을 내야겠지만 이제는 적은 사람 100명 비교적 적죠. 이 100명만 이렇게 뽑아서 평균을 내서 생각을 하더라도 한 2cm 정도 오차, 크게는 1cm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정도 안에 무평균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구간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통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 통계적 추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어떤 조사를 할 때 그런 식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예를 들어 시청률 같은 것도 나는 시청률 내 TV 그거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시청률이 딱 나오지? 내 TV는 안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바로 이 추정으로 다 얘기를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편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4편 가설검정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병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